고성관 부대표님이 공급 측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부터 수요 측면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식산업센터 114의 조지훈 대표님께서 지식산업센터의 수요 측면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프롭테크 포럼의 회원이기도 하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발표를 맡고 있는 아리파트너 대표 조지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데이터로 보는 지식산업센터의 현재와 미래인데요. 먼저 저희 회사의 간단한 소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순서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 지식산업센터의 시장 규모, 인기 현상, 브랜드화, 문제점, 미래와 경쟁력, 향후 추진 계획 순서로 밝혀야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건축물 정보, 입주업종 데이터, 소유자 정보, 실거래가 정보. 다른 부동산 플랫폼에 비해 데이터 개수는 많지 않지만 건축물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랑 관계없이 저희가 직접 수집하고 가공한 데이터입니다. 건축물 기본 정보고요.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전용률. 특별히 추가한 거는 문의가 많아서 관리 사물 정도. 모바일에서는 카카오맵이랑 티맵으로 비란넷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부동산 정보도 넣었었는데요. 넣어달라 빼달라 자꾸 다툼이 많아서 지금은 삭제했습니다. 실거래가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지식사업센터는 최초죠. 데이터 기준은 연면적 3,000평 이상, 사옥, 임대건물, 지하층, 근생은 제외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처음 서비스했고요. 올해 2월에 한 번 업데이트했습니다. 5월부터는 매월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지식사업센터에서 여기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생소한 분들 위해서 좀 가산동, 구로동 기준으로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가산동 구로동에는 구로공단이라고 있었죠. 그 굴뚝형 공장이라고 했죠, 그게. 그때 초기에 이제 한창 그 수출 많이 할 때는 수출 기업이다, 산업 여군이다, 국가 기반 산업이라고 칭찬하더니 1990년대 들어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환경 문제, 인구 문제 때문에 좀 구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공해를 유발시키고 도심 공기질을 저하시킨다고 정부에서 지방 이전을 유도합니다. 근데 대형 공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 설비 때문에 이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1990년대 중반 정도에 정부가 아주 강력한 조치를 내립니다. 공업용수를 5년 뒤에 단수한다는 예고를 합니다.
그러자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대형 공장들은 어쩔 수 없이 구로공단에 쫓겨난 거죠. 그 자리에 이제 보다 친환경적인 건물 짓죠. 제조업 위주로 받게 되는데요. 취득세, 등록세 100% 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지원해주고요. 저금리 대출도 지원해주고요. 그렇게 유치하게 된 게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비슷한 업종끼리 모이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뭐 부품 조달도 쉽고 콜라보도 좀 잘 되고요. 근데 처음에 애초부터 제조업 위주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좀 질투를 하죠.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거기에다가 벤처, IT 기업들이 폭증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산지법을 개정해서 입주업종을 추가합니다. 뭐 지식 서비스, IT, 벤처, 정보통신. 최근에는 콜센터까지 추가했고요. 2010년에는 아파트형 공장 이름이 없어지고 지식사업센터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음, 악취,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도 할 수 없습니다. 가산동 구로동에는 지식센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하철역이 촌스럽다고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가리봉역에서 가산 디지털한 지역, 뭐 구로공단역에서 구로 디지털한 지역. 다음은 지식사업센터 시장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건축허가 건수보다는 건축허가 연면적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건축허가 연면적이랑 사용 수익 건수를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연면적은 3,000평 이상이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이라는 사이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매월 건축허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건축허가가 취소된 거나 중복된 거를 관리하지 않아서 좀 수정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지식사업센터 소유 현황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지식사업센터 62,000개 표본이고요. 작년 12월 자료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평균 2개, 개인 같은 경우는 1.3개 정도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랑 개인을 구분한 데이터지만 실질적으로 성수동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지식센터를 건설해서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30개 이상 소유한 법인들도 많죠. 건축, 설계, 뭐 엔지니어링, 광고 대행사들이요. 근데 지식센터 요즘 이렇게 핫 이슈고 인기가 높을까요? 일단 저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실입주 기업, 투자자, 임차 기업.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단 분양가가 저렴하고요.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담보대출 비율이 80%나 되죠. 어떤 다른 부동산에 비해 특혜죠. 중소기업이니까요. 그리고 2.7% 전후의 낮은 금리, 평당 8,000원 전후의 낮은 관리비, 거기에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까지 지원해 주죠. 기업 입장에서는 괜찮은 상품입니다. 2014년 서초구 양재동에서 의왕시까지 이전한 기업입니다. 분양을 받았는데요. 이때 포인트가 의왕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600억 원 예산을 책정합니다. 3년 동안 이자를 지원해 준 거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절약가 금액이 약 1억 5천만 원.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괜찮죠. 6년 동안 약 2억 8천만 원. 처음에 이전할 때는 직원들 퇴사한 직원도 있고 반대도 많았는데 고정비용이 감소하다 보니까 급여도 인상해주고 직원도 추가로 뽑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정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고 나중에 양도세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안 할 이유는 없죠, 실질적으로. 다음은 요새 많이 들어오는 투자자입니다. 임대인이죠, 임대인. 임대인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좋은 임차인을 만나야죠.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또 월세 밀리는 거, 공실 생기는 거죠. 근데 지식사업센터가 조건이 딱 좋습니다. 임차인이 기업이니까요. 계약기간이 일단 깁니다. 그리고 체납도 적고요. 마찰 공실도 낮은 편이고요. 영업할 때 그걸 적극 활용하죠. 안정적인 임차인, 통장에 따박따박. 공실은 얘기를 안 하죠. 분양을 못하니까. 이 실제 케이스였는데 초기 6개월 동안 공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5년간 평균 수익률이 10% 정도 됩니다. 지금 뭐 투자해도 괜찮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건 2014년에 분양받은 경우고요.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한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의 관점입니다. 라스트 마일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임대료입니다. 똑같은 건물에 관리비 포함해서 평당 33,000원. 강남 인텔리전트 빌딩 관리비 수준이죠. 국내 기업도 좋아하지만 외국계 기업도 많이 좋아합니다. 이 베바스토 같은 경우는 분당에서, 페르텍 같은 경우는 서초구 양재동에 이전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산업센터만의 재미있는 특징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가 활성화되려면요 5년이 넘어야 됩니다. 처음에 취득세를 감면받기 때문에 5년 안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5년 동안은. 그리고 하나 더, 매매 가격은 올라가도 임대 가격은 잘 안 올라갑니다. 처음보다. 이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베바스토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재계약을 할 때 15% 깎아서 계약했습니다. 전용 면적이 90평밖에 안 되는데 이 지역의 임대 수요가 탄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페르텍 같은 경우는 동결이었고요. 다음 데이터는 지식산업센터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법원 경매도 낙찰가격이 엄청납니다. 지난 1년간 데이터고요. 서울 지식사업센터 낙찰가격, 경기, 인천 비교한 겁니다. 아파트랑 비교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낙찰가율이 106%, 평균 입찰자가 9명, 경기는 낙찰가율 90%, 평균 6명. 인천 같은 경우는 평균 낙찰가율이 69%, 평균 3.5명 정도인데 인천은 노후된 건물들이 많아서 낙찰가율이 낮은 거고요. 신축한 건물들은 낙찰가율이 높습니다. 법원 경매에서 아시다시피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게 아파트인데 서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도 밀리질 않죠. 다음 브랜드입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시행사들이나 건설사에서 브랜드 네임 별도로 관리합니다. 유명한 대림 같은 경우는 대림 테크노타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H클러스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현대 테라타워, SKD엔드 같은 경우도 뭐 V1 여러 가지 쓰다가 지금 생각공장이라는 브랜드 쓰고요. 에이스건설 같은 경우는 한 4번 정도 바꾸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아티스 포럼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식사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시행사들도 많아지고요. 증권사들도 많고요. 자산운용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지식사업의 문제점, 투자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투자자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분양 현장 가보면 임대투자 강사한테 설명회까지 맡깁니다. 그리고 사실 시행사, 대행사, 투자클럽 같은데 이해관계가 맞아서 투자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투자자랑 기업이랑 구분할 길이 없고요. 빨리 완판하는 게 좋죠. 대행사 입장에서는 수요기업 발굴할 필요 없이 손쉽게 계약하는 게 좋고요.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가보면 달인, 왕, 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클럽 유도하면서 한꺼번에 몰려가서 분양받고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시군구에서 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별도로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관리 지침을 내려서 입주업종 외에는 고발 조치한다든지 원칙적인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행사 같은 경우는 아예 전매까지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은 지식사업소의 대형화입니다. 보통 토지 면적 비교할 때는 축구장 많이 얘기하고요. 건물 면적 비교할 때는 63스퀘어 얘기 많이 하죠. 63스퀘어 면적이 연면적 5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짓는 지식사업소의 명함도 못 냅니다. 얼마 전에 분양이 끝난 가산 퍼블릭은 7만 8천 평. 올해 입주하는 동탄 금강 IS타워 8만 6천 평. 다산 현대프리머스 10만 평. 테라타워 같은 경우 오산에 있는 건데요. 이것도 10만 8천 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이 나중에 입주 물량 때 임대물 엄청 땅에 쏟아지거든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 자기 자본이 많지 않습니다.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요. 자기 자본이 없는 분들은 공실이 생기게 되면 금융비용과 관리비를 감당 못합니다. 제가 지나친 우려일지 모르겠는데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지식사업센터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사업센터의 본질이 뭘까요? 주인이 누군가요? 기업입니다. 분양을 받던 임차를 받던 사용자는 기업입니다. 좌측 하단 그래프 보시면은 중소기업이 전체의 89% 정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들 2개 호실 이하를 가지고 있죠. 어느 정부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에 꾸준히 그 혜택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도 사실 지산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기업 경영이 우선이기 때문에 투자 정보에 넣는 거죠.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게 뭐지 그러고 가서 알아봐 그러면 이 분양이 끝나 있는 거죠. 다음은 투자자 입장입니다. 이미 수도권 외곽에서는 이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프리미엄 마이너스 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계약금 포기되는 것도 있고요. 또 그것만 또 찾으러 다니는 따로 계시고요. 창피해서 사실 잘 말을 못하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도 괜찮지 않나 그러는데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분양 가격이랑 매입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임대 가격은 오르질 않으니까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데이터인데 3개월 사이에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투자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투자한 분 같은 경우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고 싶은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 자회사들도 있고 상장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상장에도 연락 오고 바이오 쪽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입주업종을 분석한 데이터인데 좀 성동구하고 시흥시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과학기술이 좀 발달했고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이 좀 발달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율이 굉장히 높죠. 아까 말씀드린 구로공단에서 이전도 많이 했습니다. 기계하고 장비 업종이 되게 많습니다. 금속 가공, 제조. 그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좀 새로운 시도를 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좌측 화면이 가산동의 이제 쉐어하우스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요새 수원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이브 오피스입니다. 좀 새롭고 신선한 시도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칼라로이 복층유리, 스마트한 설계, 드라이브인, 사통팔달. 좀 기업에게 맞는 부동산 상품으로 변화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앞으로의 창구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거래가 정보까지밖에 제공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건물별 임대료하고 건물별 수익률까지 전체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저희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실거래 서비스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서비스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2번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돼서 이미 적용 중에 있고 매월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협업입니다. 여기 지금 프로테크 기업 회원사 2곳이랑 지금 협업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의 비즈니스라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PM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가리봉역이 가디역으로 구로공단역이 구디역으로 이렇게 바뀐 게 이 지식산업센터 덕분인지 몰랐네요. 잠시만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딱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예, 지식 그러면 없으니까 금방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수동의 분양가가 뭐 1900, 2000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정도 되면 강남의 뭐 뒤에 있는 이면도로의 오피스 수준이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시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얼마 전에 저희가 증권회사 쪽에서 의뢰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최초로 자기네들이 2천만 원 이상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은 영업사원인데 2,200이라고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2,200이요? 예. 수익률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러면 엔드 유저가 이제 자기가 직접 쓰는 걸로 들어가야 되겠군요. 예. 지금 투자자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저희가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조준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